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의 남다른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데일리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 데일리에서 제가 최근에 코스닥시장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투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시겠지만 투신의 매매 방향과 코스닥 지수 방향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투신의 영향이 매우 크다. 두 번째, 연기금이 7월 10일부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야무지게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200억, 300억. 7월 17일은 수요일에는 500억대나 팔았네요.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동시에 겹쳐서 파는 날은 지수 낙폭이 크다. 7월 16일 화요일 같은 경우도 1.6, 17일 수요일 같은 경우도 1.2. 이런 특징을 해서 사실 수요일이 매우 중요하다. 수요일 특히 투신과 연기금 동에 매우 중요하다 했는데 수요일 날 투신과 연기금이 아주 큰 폭수 매도를 해요. 화요일보다 거의 2배 정도 큰 폭수 매도를 하니까 코스닥 지수가 맥을 못 추고,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 종목 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개를 넘나드는, 지수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락 종목 수도 1000개를 넘나드는. 자, 그렇다면 투신과 연기금은 왜 이럴까요?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이 수요일 날 워낙 500억대씩 대규모로 팔아서 뭘 팔았는지 봤더니 코스닥의 순매수 1위부터 5위, 실은 1위부터 7위까지가 투신 같은 경우는 소부장이었어요. 전부 소부장이었고 연기금도 1위부터 5위 사이에서 4개가 다 소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이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폭락했죠.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7월 17일 날 미국 블룸버그에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에 대해서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경우에 엄격한 무형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동안 계속 미국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에 수출 좀 자제해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FDPR을 검토하겠다.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규제하겠다. 사실 ASML의 UV 장비도 주요 핵심 일부 부품들은 미국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부품 회사가 공급 안 해주면 UV 장비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겠다. 우리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당사자인 도쿄 일렉트론은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또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니까 지금 화들짝 놀라서 7.5%. 도쿄 일렉트론이 이렇게 빠질 수 있죠. 그동안 오른 것도 있고 우선 당사자니까. 그런데 자, 제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부환해동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블룸버그 통신의 그 소스는 복수의 소식통에 근거했다. 이게 뭐 복수의 소식통이니까 미국 정부의 확정적 방침도 아니고 또 일본 네덜란드 같은 거 당연히 반발하겠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점이고 설사 FDPR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계 5대 장비 회사 하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그다음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이 장비 회사 1위부터 5위하고요. 6위하고는요. 매출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즘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1위부터 5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장비는 이 5대 회사가 다 만든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는 사실 뭐 이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 덕을 볼 수다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PSK 같은 경우인데 작년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의 실적이 엉망이었는데 PSK는 멀쩡했습니다. 왜?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거든요. 소재도 SNS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었어요. 다른 소재주들은 줄었는데 왜? 이것도 중국 비중이 중국으로 소재 수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가 등 터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새우가 덕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신과 연기금이 팔아버렸죠. 팔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좀 개탄스럽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은 사실 뭐 안중에도 없는 수준인데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호재가 없느냐 있죠.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승인을 어제 대만의 디지타임즈에는 뉴스가 났죠. 그래서 대만의 회사들한테 야 우리가 물량을 본격 늘릴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넘어왔다. 곧 조만간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또 삼성전자가 P4 공장 평택의 P4 캠퍼스에 낸드 라인 투자가 되게 된다. 이제 낸드 부분에 투자를 시작한다. 이런 호재도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투신과 연기금이 호들갑들 일이 아닌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장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어리고 또 요즘 그런답니다. 펀드들도 한 달 단위로 수익률 체크를 한다 그러네요. 정말 하수들만 모여있다. 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정말 개탄스럽다. 네. 그런 식으로 운용하라고 우리가 개인들이 돈 모아주지 않았잖아요. 좀 답답한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당사자들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다 10% 내외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엔비디아도 대만의 TSMC 미국에 상장돼 있죠. ADR이 이런 것도 다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6, 7% 빠져서 목요일날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올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수요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4천억 이상 팔면서 유가증권 시장 전체에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이 목요일에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투신 사모펀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 환경에서 우리 투신 사모펀드도 또 목요일날 고탁시장에서 큰 폭 순매도 한다면 목요일에 소부장들은 일시적으로 그 수급 때문에 지금 사실 소부장들이 너무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제가 이미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소부장 하락률 했네. 고점 대비입니다. 고점 대비 일찌감치 후공정 장비주로 알려졌던 프로텍, 인텍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올 3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다음에 최근에 그 후공정 테스트 소모품들인데 ISC, TSE, 리노공업 이런 쪽으로 또 매도가 많아요. 이건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 다음에 HPSP 같은 경우도 올해 특허 분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노이즈가 좀 있으면 지금 41% 벌써 고점 대비 3, 40%는 좀 우습게 빠져 있습니다. 이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지금 담보 부족 다 났을 것 같아서 일시적 투매가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소부장들이 이래 하락한 이유가 본질적인 요인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재개하고 그다음 그런 상황이 그 다음에 HBM 삼성전자도 HBM 생산에 본격 나서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서 이렇게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저는 늘 그 말씀드려요. 변동성은 기회다. 그래서 특히 어느 기업 회사의 내부적으로 큰 악재가 나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제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변동성이 변화될 때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망연자실하고 있고, 자, 그거는 정말 무능한 CEO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은 항상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만 이용하면 한나절 만에 그동안의 손실을 대부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기회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를 들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푹 빠졌다가 또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승인을 받았다 해가지고 소부장들 삼성전자를 비롯해 소부장이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대비해서 그렇게 된다면 단기에 급락 후에 또 급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급반등이 나타날 때 준비된 투자자와 준비 안 된 투자자, 그동안 손실만 계산하고 앉아고 막 이런 투자자들하고 야, 하 대표가 변동성은 기회다더라. 나는 만약에 소부장이 돌았으면 어떤 종목을 1순위, 2순위, 3순위를 공략할 거 준비를 해 놓을 거야. 그리고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종목을 직접 공략 한 번 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목요일 날 그 투신과 연기금을 동향을 보고 목요일에도 투신과 연기금이 순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순매도가 오늘 소부장이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되 이 변동성은 기회다. 이걸 잊지 마시고 만약에 돌아설 경우에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머릿속에 1, 2, 3순위를 종목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시장을 보신다면 어쩌면 이번의 변동성은 여러분이 그동안 손해를 최근 한 달 동안 참 힘든데요. 손해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은 기회다. 단기 변동성은 기회다. 이걸 잊지 마시고 시장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또 목요일날 장중 흐름을 보면서 계속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정보들은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이걸 검색하시면 계속 장주에도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늘 제 최신의 정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